번의 실수로 차 한 대 값을 날렸던 경매 물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경매 사건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2024 타경 715 임의경매 물건으로서 경매 5개에서 진행을 합니다. 재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2025년 2월 4일 10시 서울법원에서 입찰을 다시 진행을 합니다. 본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로서 대지 면적이 19.9평, 건물 면적 25.66의 평으로서 이것은 무슨 평수냐? 전용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 혹시 초보자들은 이게 분양 면적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뭐예요? 전용 면적 평수를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타나고 토지 건물의 집합 건물에 관한 법률에서 일괄 매각입니다. 본 경매 물건은 감정 가격이 8억이었고 한번 유찰되면서 최저 매각 금액이 6억 4천일 때 여기서 뭐예요? 6억 4천인 경매 물건을 2명이 입찰했던 물건이에요. 2등 차순위 매수 신고일은 6억 4천을 썼고 6억 4천을 쓰기보다는 더 쓰겠다라고 해서 6억 7천을 쓴다고 했는데 공세계를 더 붙인 1등 지급가 매수 신고일은 6,700억을 썼음으로 인해서 입찰 보증금을 납부를 못하고 불허가 신청을 했지만 불허가 신청이 뭐예요? 기각됨으로 인해서 매각 허가 결정이 나왔던 물건이고 대금 지급 통지서를 했지만 미납했습니다.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물건이었죠. 그러함으로 인해서 2025년 2월 4일 최저 매각 금액 6억 4천의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으로서 재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입찰 보증금이 20%입니다. 물론 지방에서는 최저 매각 금액이 30% 하는 데도 있지만 서울의 5개 법원은 최저 매각 금액의 20%인 재경매 물건에서 본 사건은 1,400만 원에 곱하기 2 그래서 입찰 보증금이 1억 2,800입니다. 자, 그럼 본 물건에서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에서 대부분의 경매 물건들은 단순하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11억 1,400 대출 당시에 어떤 형태로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민사집행법 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소기준 등기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소기준 등기, 물론 말소기준 권리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자, 민사집행법 91조를 살펴보게 되면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경매가 넘어가면 뭐예요?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모두 소멸한다. 그래서 소멸하면서 뭘 어떻게 해요? 근저당권,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을 가지겠죠. 우선 변제권, 먼저 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고 아울러서 사망 보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후순위 권리자, 즉 근저당권보다 늦게 있는 후순위 전입자 임차인은 뭐한다고? 소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 결정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에 대한 소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담보가등기 부분들은 담보가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담보가등기는 경매가 진행하면 소멸한다. 법적 조항이 나오고요. 임차인은 인도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경매가 진행하면 소멸한다라고 나옵니다. 한 선순위 임차인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인수한다라고 나오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뭐라고 나온다고요? 모든 임차인은 소멸한다. 한 선순위 임차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에 의해서 선순위 임차인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또 사항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느냐? 사망의 경우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무슨 얘기냐? 승순위 권리는
뭐에 대한 선순위?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선순위 권리들은 매수자가 인수한다.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인수한다. 그래서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 물건들은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의 키포인트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 민사집행법에서는 뭘 나타내느냐? 말소 기준 등기의 6가지가 나오는 거죠. 말소 기준 등기 6가지 뭐가 있어요? 저당, 근저당, 세 번째 압류, 네 번째 가압류, 다섯 번째 담보가 등기, 여섯 번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래서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등기는 경매가 진행하면 소멸합니다. 이러한 6가지 권리 중에서 어떤 권리?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를 해당합니다. 본 물건에서는 2022년 4월 8일 근저당권 국민은행 것이 뭐예요? 말소 기준 등기로 인해서 기준으로 해서 주택 임차인은 인수고 그 뒤에 너는 소멸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임차인은 2가지 권리를 가집니다. 본 임차인은 2가지 권리를 가지죠. 자,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확정일자도 빠르고 배당 요구를 했다는 의미를 가지는 임차권 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본 경매 물건의 보증금 5천만 원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에서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본 물건은 안정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 입찰하실 분들은 시세 입찰 가격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예요? 국토해양부 실거래 가격에서 과거 가격을 보고, 두 번째 동일번지 낙찰 사례나 인정물건 낙찰 사례 분석을 좀 하시고요. 세 번째 네이버 부동산에 가셔서 매물 시세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물 시세가 나온 것을 전화를 해서 흥정도 해보고 매도도 하고 매수도 체크하고, 네 번째는 뭐예요? 현장의 공인중개사, 우리가 현장의 부동산 박사님들이 공인중개사를 방문해서 조사를 해라. 현장의 공인중개사 방문할 때는 몇 곳을 해라? 5곳을 해라. 5곳을 하는데 3곳은 뭘 해요? 매수자의 입장에서 가서 물어보시고, 실수요자든 경매든 물어보시고, 2곳은 어떻게 물어봐요? 매도 가격을 물어보신 다음에 매도 가격과 매수 가격을 확인해서 자기의 적정한 입찰 가격을 산정해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는 매수자가 낙찰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금매물이나 일반 매물보다 싸야 되고, 단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보다 1원이라도 좀 더 써야 되는 입찰가에 분석하는 심리 변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경매 물건에 있어서 2024년 1월 19일 6,400만원 입찰 보증금은 배당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국민은행의 양수인 NPL 채권의 양수인 유동화회사에서 흡수 배당이 되기 때문에 유동화회사 입장에서는 6,400만원이 뜻밖의 수익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입찰자는 6,400만원이라는 차 한 대 값이라는 눈물의 실패 금액이 있기 때문에 마냥 NPL 채권자가 좋아할 수만은 없는 물건이지만,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입찰 가격을 쓸 때 자기가 쓰는 입찰 가격 앞에다 뭘 붙이라 해서 돈 표시를 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 물건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권리 분석할 수 있는 또 다른 매각 물건 명세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물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법원 경매에서 만들어지느냐? 첫 번째는 해당 물건의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에 우리가 표제부, 답부,
을구의 권리 중에서 우리가 뭘 찾으느냐?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찾습니다. 갑구, 을구 중에서 가장 말소 있는 등기를 할 수 있는 최선순위를 찾아서 등기부등본을 참고로 하고, 두 번째 집행관의 현황조사서. 집행관의 현황조사서에는 집행관이 해당 동사무소에 문을 해서 전입세대를 면담하고 아울러서 등본 채무자의 초부를 발급했고 아울러서 현장을 방문합니다.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안내를 해주고요. 임차인이 있으면 배당 요구하는 임차인 하거나 면담을 통해서 그 면담 결과를 어디에다가 경매계에 보고를 하게 되겠죠. 세 번째 어떤 자료를 잠재로 하냐면 감정평가서. 최저 매각 금액을 결정하는데 얼마에 팔지를 법원 담당 직원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된 가격을 1차의 최저 매각으로 산정을 하고 감정평가서에서 점유관계나 유치권이나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확인합니다. 자, 등기사항 증명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를 바탕으로 해서 매각물건명세서를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보면 사건번호 2024 타경 712호 매각물건 번호 1번 작성일자 2024년 9월 23일. 법원의 경매는 뭐예요? 법관이 하는 게 아니라 사법보좌관이 하는구나. 사법보좌관 이름은 한땡땡이구나는 걸 알 수 있고, 최저 매각 금액의 표시는 별지로 전부 다 표시를 해놨다. 등기사항 증명서에 갑구 을구를 보니 저당, 근저당, 압류가, 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빠른 등기를 찾아서 최선순위 설정 일자를 선정을 합니다. 보니까 2022년 4월 8일 근저당이고, 그러면 이 최선순위 설정 일자하고 점유자인 김땡 침을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전입신고는 2019년 8월 27일 했구나. 그러면 8월 27일과 그 최선순위 설정일자 비교해봤더니 뭐라 그래요? 선순위 임차인이구나. 인수 아닌가 보고 다시 확정일자를 봅니다. 확정일자도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빠르구나. 배당 요구는 했느냐? 언제쯤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했냐? 요 유무가 중요한 팩트입니다. 1차에는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임차권 등기를 경매 개시 결정 전에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배당 요구한 효력이 있고,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이 인수할 수 있다. 이런 특이사항,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효력이 소멸되지 않은 특이사항도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보시고, 비고란을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본 물건은 비고란에 차후에 매각물건 명세서가 재작성되면 입찰 보증금은 20% 이렇게 적혀 있을 거고, 본 사건하고 관련 없지만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이런 단어가 있으면 초보자들은 희피하시고 중고수들은 입찰하면 되겠죠. 또 유치권 신고 있음, 그러면 초보자들은 희피하시고 중급자나 고급자는 고시 물건이니까 적극 검토를 또 하셔야 되겠죠. 농지라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필요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지라는 것은 돈이 또 되겠죠. 주택 쪽의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좋은 농지도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농지라는 것은 지목 28가지 중에서 정답 다수어는 우리가 농지라고 그래서 우리 농지법에 대해서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매각 허가기일까지 제출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사전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듯 권리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매각 물건 명세서만 잘 측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의 85% 정도는 대부분 1순위의 근저당이 채권 재고액과 그 당시 시세를 비교해서
거의 비슷하다면 권리 분석할 필요가 없는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아울러서 이해 안 되는 물건이 나왔다면 그 물건은 패스하듯 해야 된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이렇듯 매각 물건 명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문사건에서 아까 세 가지 매각 물건을 작성할 때 중요한 세 가지 팩트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팩트는 뭘 뭐라 그랬어요? 등기사항, 증명서. 두 번째는 뭐예요? 집행관의 현황조사서. 세 번째는 뭐예요? 감정평가서. 이어서 네 번째는 문건 접수 내용 및 송달 내역을 체크해서 본 물건에 뭐를 작성해라? 스토리텔링을 작성해라. 즉 사인의 입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인의 입장이라 하면 누가 있겠어요? 채권자, 두 번째 채무자, 세 번째 매수인, 채무가 매수인, 네 번째 점유자의 입장들을 각각 체크를 하시고, 자, 그럼 문건 송달 내역에서는 뭐가 제일 먼저 나오느냐? 경매 절차가 진행하면 경매 신청서가 접수가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경매 사건 번호가 나오면 경매 사건 번호와 등기소에 등기 발송을 합니다. 본 물건에서 경매가 진행됐으니 입찰인이나 제한 권리적 제한, 즉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는 것은 뭐예요? 압류의 효력과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으며 물건이 이제 등기를 하세요. 그럼 등기소에서 등기피를 하고 제출을 해줍니다. 아울러서 경매가 진행하면서 이해관계인들한테 경매가 진행됐으니 채권 신고를 하세요라고 송달을 하게 되면, 그 중에 세무서에서도 신청한 은평구 세무서면 재산세가 있겠네요. 재산세가 있는데 경매 매수인하고는 관련 없으니까 특별한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NPL 투자자라면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집행관의 현황 보고서가 들어왔죠. 집행관의 현황 보고서가 들어왔으면 무슨 내용이 있는지, 누가 만났는지, 감정평가서가 들어왔으면 감정 금액은 얼마인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국세가 들어왔구나. 그러면 국세,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경매 입찰자들은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NPL 투자자라면 우리가 체크를 꼼꼼히 해서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아가는 것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겠죠. 가압유권자, 이해관계인 은평, 배당유권자 권리 신고를 했고, 채권자 국민은행에서 @땡땡에 연락 복사를 했네요. 이것은 뭐예요? NPL 채권으로서 국민은행의 채권이 유동화가 됐구나. 유동화된 회사에서 채권을 팔았구나. 유동화한 회사에서 뭐예요? 연락 복사해서 권리적으로 이해가 없는지 선순위 채권을 다시 확인을 했고, 주수 보정서를 넣었다는 것은 채무자가 송달이 안 됐다는 얘기를 의미했기 때문에 초본을 떼가지고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했는데, 직권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봐가지고는 뭐예요? 채무자가 송달 불능됐겠죠? 폐문부재, 요즘 나오는 폐문부재가 자주 나오죠? 소송을 지연하려면 폐문부재를 하면 됩니다. 주소를 옮기세요. 그러면 경매를 지연시킬 수도 있고 소송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뭐예요?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네요. 6억 7천 쓴다는 것을 공세계를 거쳐서 6,700을 썼으니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예요?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를 뚝 발송을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야. 매각 불허 의견서를 왜 기각했고 잔금 납부하라 통지서를 보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잔금 미납으로 인해서 재경매를 진행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뭐예요? 우리가 경매가 진행하면 네 가지 서류는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시고 표제부, 각부, 을곡
갑구와 을구를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소유전 등기를 찾으시고 현황조사서를 보고 전입자나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감정평가서를 보시고 특이사항은 있는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이 없겠지만 건물 지타마른 대지 법정상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가 중요한 소송에 나의 유리한 증거물이 되어 있으니까 꼼꼼히 보시고 문건 송달 내역을 가지고 이 문건에 히스토리가 어떻게 들어가 있고 스토리텔링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이 나오면 경매 물건에서 채권자 입장 뭐예요? 고가 낙찰을 원하겠죠. 채무자 입장에서도 고가 낙찰을 해야 잉여금이 부분이 있지만 때로는 나쁜 마음을 먹으면 최우선 소액 임차인을 허위로 만들 수도 있겠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고가 낙찰이 아니라 저가 낙찰을 통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욕심이 있겠죠. 점유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100% 가져가려고 하는 입장일 수도 있고 뭐예요? 명도 비용을 많이 가져가려는 욕심들이 있어서 이러한 경매가 진행을 하면 우리가 채권자, 채무자, 그 다음에 점유자, 그 다음에 매수인 입장에서 각각 어떤 사항이 전개될 건가 사전에 스토리텔링을 하시면 보다 경매 물건이 있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하면 입찰 보증금을 미납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하시고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혹시 경매 물건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경매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무료로 경매 MPL 강남학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본 동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은 3종 세트로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2025년 6년에 큰 부자가 되는 토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공포에 사서 해방에 팔라고 합니다. 가장 나쁠 때 투자하고 가장 좋을 때 파는 것이 투자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